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11.16 부동산 정책을 계기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단번에 꺾이며 가격 조정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아직 눈에 띄게 하락세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2018년 9.13 대책의 데자뷰라 할 정도로 거래 실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는 단기 상승폭이 커서 조정 중이며 달러는 약세, 금은 강세, 은은 폭등 중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상승을 이어가느냐는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는데 정상적으로 집값을 잡기만 해도 부동산은 크게 하락할 것이 확실합니다. 부동산 5년간 대폭락장 빨리 팔아라. 사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좀 머뭇거리지는 이유는 단 하나. 정부 정책이 찰떡도 아니고 개떡 같아서 그래요. 이해가셨죠? 자, 서울 집값 거품 붕괴, 버블 폭탄, 지금 뻥 하고 이게 터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집값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뭐 금리나라든가 토지 보상금이라든가 3기 신도시라든가 뭐 삼성동개발 각종 호재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계속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결국 이 버블 폭탄 터지게 되면 나중에 난리가 나겠죠.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세 예상 흐름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어떤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고 이제 가상 그래프 21년부터 24년까지를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0이에요. 0. 파란 줄이 0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 거의 이 위쪽에서 놀았죠. 이게 0 위쪽. 2019년 9.13 대책 나온 이후로 잠깐 상반기 때 떨어지고 계속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12.16 대책이 급작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9.13 대책 때 보세요. 단기간에 이렇게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달, 두 달 이내에 마이너스권까지 그렇게 치솟던 집값이 추락을 했습니다. 이번은 9.13 대책보다 강력하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지 않아요. 자, 9.13 대책하고 좀 비슷한 흐름, 지금 매물이 올스톱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얼마만큼 추락할 것이냐. 지금 9.13 대책의 대자비, 그러니까 대략 한 이 정도 선까지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좀 미지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집값을 확실하게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걸 아직 다 알 수가 없어요. 후속 대책을 보아야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용만 하는 정부 정책이라면 또다시 폭등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글자 그대로 재앙입니다. 대재앙. 정부의 강력한 의지. 자, 그렇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정부가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추가 대책 플러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공급 대책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택임대사업, 다주택 매물을 계속 유도하고 세금 이런 사람들한테 뜯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금 쿨하게 그냥 비과세로 주세요. 지금 세금이 목적입니까? 집값 하락시키는 게 목적이죠. 왜 세금을 자꾸 다주택자한테 뜯어가게끔 하면서 매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자, 다주택 임대사업 이 사람들 세금 다 좀 많이 양보하고 매물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폭탄 누진세를 적용하세요. 그때는 본인들한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기 때문에 아예 주택 수별 누진세를 적용시켜야죠. 아마 그렇다면 이렇게 추락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잠깐 한 5개월 추락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기간은 거의 3, 4년 흐름이에요. 즉 여기에서 올랐던 이 가격이 다 이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략 2024년부터 올라갈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이 연도가 꼭 맞는 건 아니고 예측치입니다. 과거 사이클에 따른. 자, 이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동산 상투장의 징조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30대이면서 외지인, 이 외지인은 지방 사람만이 아니라 중국인들 포함합니다. 외국인이 25%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국 거품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거품이 오히려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은 바도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매입했다는 것은 상투장의 징조고요.
아마추어들이 매입했다는 거죠. 좋지 않은 곳을 매입한다. 이제 너무 비싼 곳들이 비싸니까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외곽 지역 이렇게 좋지 않은 곳을 많이 매입한다. 그 다음에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빌라, 대형 평형, 과다 대출받아서 매입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가장 강력한 또 정책을 하나 내놨잖아요. 좀 더 센 정책으로 공급 숨통을 트이는 정책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것도 상투 징조고요. 최저가 대비 지금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리고 4, 5년 지금 6년째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부동산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하락세로 완전히 꺾였어요. 특히 아시아 부동산들이 심한데 이러한 여러 가지가 부동산 상투장 징조인데 그전에는 이러다가 조금 또 다시 또 올라가겠지,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자, 역사는 반복되는 수레바퀴입니다. 1, 2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요, 그때 팔걸. 자, 지금 매수 못하신 분들 그때 살걸. 다 이런 마음 아니나요? 그때 팔걸. 틀림없이 그 어떤 상황이 나올 거예요. 자, 강남이 무너지면 수도권은 동반 추락합니다. 즉 이 사이클은 변함없어요. 강남,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면서 몇 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지방도 좀 연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또 지방은 서울하고 약간은 달라요.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많이 오른 대구나 대전은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조심하세요. 서울과 경기도 어디가 많이 떨어질까? 이건 뭐 무조건 이건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락장이 오면요, 이 순서로 떨어져요. 자, 지금 진한 색깔이 많이 떨어질 곳들, 그리고 좀 연한 색깔은 덜 떨어지는 그 순서입니다. 여기 먼저 수도권 대폭락 순위 서울부터 볼까요? 이 가운데 원, 가장 진한 색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시계 순이에요. 영등포, 중구, 양천, 강동, 종로, 동대문, 서대문, 강서, 강북, 관악, 노원, 성북, 은평, 중랑, 구로, 도봉, 금천. 즉 노원, 성북, 은평, 중랑, 구로, 도봉, 금천은 상대적으로 덜 빠질 거예요. 덜 빠진다는 게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5억 기준으로 얘들도 2억 가까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쪽은 거의 얼마가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비율도 많이 떨어지고 금액은 훨씬 많이 떨어지겠죠.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비싼 아파트들이라는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하락장이 이어졌을 때 제일 안 좋은 곳들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뛰어서. 강남은 2배 뛴 게 아니잖아요. 3배 뛰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이 진한 색깔, 이 번호 순으로 위험합니다. 특히 과천, 판교, 분당, 광교, 유래, 평촌, 삼송, 미사, 광명, 성남, 가밀, 하남은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뛰었던 곳들이거든요. 특히 2기 신도시에서 서울에 임박하고 분양했던 곳들, 이곳들 프리미엄 막 2억, 3억, 4억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미 입주를 한 새 아파트거나 이런 곳들은 위험해요. 1기 신도시에서도 분당, 평촌은 아주 위험하고, 신도시는 아니지만 위성도시에서도 많이 뛴 과천, 그 다음에 광명, 안양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구리, 갈매, 향동, 지축 색깔이 좀 더 연해지죠. 안양, 동탄, 용인, 의왕, 남양주, 수원. 결국 집값이 많이 뛴 곳들이 위험하고, 이건 지역별로 나눴지만 이 지역과는 별개로 집값이 비싼 거 있죠. 금액이 비싼 것이 많이 떨어진다. 그건 뭐 진리예요, 진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앞으로 오르면 찔끔, 떨어지면 폭락입니다. 이 말 맞아요. 오르면 찔끔, 앞으로 떨어지면 폭락이라는 거. 왜 폭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냐면 지금 5년, 6년 동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어떤 댓글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한번 집값이 오르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정말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번 올라갔는데 안 떨어진다고요. 그것은 그만큼 본인이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과거 데이터만 보세요. 그랬다면 지금 집값이, 강남 집값이 20억, 30억이 아니에요. 200억이 돼야 돼요. 만약 안 떨어졌다면 2천억이 될지도 몰라요. 해방이후에 안 떨어졌다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폭등론자들이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하려고 유도하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색깔이 진해지죠. 진해진다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거품이 심하다는 거니까. 서울 5억 아파트. 만약에 얘들 5억 아파트는 2년 상승폭이 2.5억이에요. 더블 뛴 거죠.
상승기대치는 6억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상승기대치도 6억도 안 돼요. 이제 제가 말했던 상승기대치는 이제 정말 이번에 대책 나오기 이전을 말하는데 혹 정말로 뛴다고 하더라도 6억이고요. 플러스 1억. 폭락 위험치는 3억으로 2억입니다. 5억에서 2억 떨어져 보세요. 다 떨어지는 거지. 그쵸? 만약 혹시 전세 끼고 갭 투자라도 해보세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평균치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집값이 뭐 2배, 3배 뛰기만 하는 줄 아세요? 떨어질 때는 40, 50% 막 떨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8억 아파트. 좀 더 위험하겠죠.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크면 금액도 많이 떨어지죠.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비율도 많이 떨어져요. 비율도. 5년 상승폭이 4억 정도 됩니다. 4억이 좀 넘을 거예요. 8억짜리는. 자, 상승기대치는 9.5억으로 1.5억인데 폭락 위험치는 5억까지 떨어집니다. 8억짜리가. 그래서 3억. 그 다음에 서울 15억 아파트 5년 상승폭 8억이나 돼요. 더블 이상 뛰었죠? 그 다음에 상승기대치는 17억. 올라봤자 2억 올라간다 이거예요. 지금은 또 올라가기도 쉽지도 않겠네요. 정부가 또 대책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신용만 하면 모를까. 폭락 위험치는 9억입니다. 즉 6억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15억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에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신뢰감이 있습니다. 항상 고가 아파트 매수할 때는 조심하세요. 임대사업 폐지 핵심 내용. 제가 이것은 자주 말할 거예요 앞으로. 자,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 않고서는 매물, 지금 모자라는 서울의 매물, 이 매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 아무리 그린벨트를 풀고 3기 신도시를 막 지어 대더라도요, 가진 사람이 계속 집을 소유하게 되면 사실상 독과점 아닙니까? 독과점 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걸 권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마 이번 기회로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보여져요. 대상. 그럼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폐지하기 전에 10% 다주택자들이 무려 평균적으로 지금 10%만 해도 7채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폐지해도 53%의 매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지역,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도 지방을 뭐로 뭐 임대주택 꼭 폐지할 이유가 있나요? 서울하고 수도권에 타깃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오르지도 않는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거 10개, 20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건 놔둬도 괜찮아요. 생계형이에요, 그것은. 근데 아파트를 10개, 뭐 5개 갖고 있는 사람 생계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투기꾼이지. 자,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잡아라. 평형, 대형 누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겠어요? 중소형 10에서 30평대 중심으로. 즉, 이 대상 10%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소형 10에서 30평대 이것만 잡아도 집값 완벽하게 하락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안 한다면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는 주택임대사업 이렇게 전세를 끼워가지고 갭투자까지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 주택임대사업 지금부터 차단시켜야죠. 웃기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다주택 매물 유도하기 위해서 중과세 없애놓고 계속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시킨다는 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봐도 이상하죠? 지금도 신규 차단 안 하고 있어요. 정말 고집도 똥고집도 그런 똥고집이 없습니다. 혜택 1, 2년 비과세 뭐 비과세까지 줄 생각을 하세요. 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20% 세금 줄이네 뭐 어쩌네 하면서 매물 내놓겠어요? 당신 같으면 내놓겠어? 네? 왜 세금으로 자꾸 살찌려고 그래요? 부작용, 공론화 이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거 아니잖아요. 법제화 시키고. 자, 헤드라인 뉴스 한번 볼까요? 20대가 집 3채를 구입했다. 고가 아파트 산 257명 세무조사. 좋아, 이런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만 세무조사 한다고 누가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거의 다 정상적 매물인데. 좋은 말 할 때요. 자, 10% 임대주택 그거 매물 토해내게끔 폐지시키세요. 탈루 혐의자 집값 69%가 빚입니다. 부모 돈 편법 증여받고는 빌렸다. 이거 너무 세금이 약해요. 이거 팔격대도 얼마 10배 때리세요. 10배. 지하철만 저거 해도 10배
돈 물게 하잖아요. 이거 10배가 아니라 아주 찔이 나쁩니다. 100배로 때려버려야지, 세금을. 불법 하는 사람들.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LTV, DSR 규제,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주담대 적용.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 세게 적용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일보. 강남 재건축 시장에 2억 낮춤 급매물 12.16 대책 효과. 네, 맞아요. 12.16 대책으로 경향 비즈. 강남 재건축 2억 3억 내렸다. 지금 호가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거래가가 아직은 거래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호가가 내려가면서 실거래가가 내려가는 거죠. 실거래가와 갭이 많이 줄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지금 분명한 것은 9.13 대책의 대자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기다리는 게 맞겠죠. 상한제 적용하면 분담금이 1억. 재건축 현장 혼돈 상태. 재개발 재건축이 난리 났다고 했잖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 하면 그만큼 누가 토해낸다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조합 매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해내야 돼요. 추가 분담금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자꾸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좀 알고 매수합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점에서 왜 재건축 재개발을 기웃거립니까? 보지도 마세요. 아, 여기는 비적용 지역이라고요? 비적용 지역도 위험해요. 그런데도 분양가가 비싸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어요. 12.16 대책은 다탄두 폭탄이다. 숨고르기 들어갈 것, 당연히 숨고르기가 들어갈 것이고요. 자, 이코노미 조선. 15억 넘는 집 매수문이 뚝 끊겼어요. 누가 대출도 안 되는데 15억이나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9억 이하는 연일 최고가. 지금 이 연일 최고가라는 말은 대책이 나와서 최고가가 아니라 이미 거래됐던 것이 실거래가에 포함된 거고요. 자, 혹시라도 9억 이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이제 쓸 카드, 가장 강력한 카드, 임대주택 사업 매물 유도하는 겁니다. 꼭 귀담아 들으세요. 매일경제입니다. 대주규제 강화로 서울 전세값 상승,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다시 불붙나? 지금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갭투자 차단시키시라고요. 자, 엉뚱한 정책 펼치지 마시고 세금 폭탄만 때리지 마시고 갭투자 차단하시라고. 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도 핵심지 꼭쥔 다주택자. 자, 뭐 이건 다주택자만 요구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 고유관리자들 보세요. 서울 빼고 딴 데 팔고, 서울 빼고 딴 데 팔고. 뭐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서울 빼고 딴 데 파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서울 빼고 딴 데 팔지. 좀 머리 좀 써요. 머리 좀. 정책 위반자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IQ가 한 30 같아요. 30. 본인들은 안 하면서. 자, 고가 아파트 세무조사 사례. 고가 아파트 취득 세무조사 대상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주택 셋째나 취득하고 부동산업 종사하는 어머니가 편법층이요.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 구입한 미성년자, 친척 4명 분산증의 허위신고, 주택 수백 채 보유 대규모 임대사업자. 이 수백 채 보유한 사람들 투기꾼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 없애야 돼요. 임대소 그것마저도 돈을 더 벌겠다고 임대소득 축소신고 탈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벼룩의 간까지 빼먹으면서. 이런 사람은 아예 취소시켜버려야 한다고요. 임대사업자 자격증을. 자, 정부 합동조사 불법증여 의심 거래 건수 6억 원 미만, 6억, 9억, 9억 이상 거의 비슷해요. 9억 이상이 제일 많기는 하죠. 총 531건. 531건 봤더니 현재 조사 건수, 세무조사 대상, 대상 제외, 추적조사 대상. 자, 운 없어서 나는 발각이 됐다. 이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 세금 세게 때리세요. 정말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세게. 그래야 불법 저지르지를 않죠. 가진 사람들이 더해요.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적발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왜? 9억짜리 나중에 5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깡통 좀 차라고. 불법, 편법증 혐의, 거래 적발 사례. 만약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고위직 관리들만 나눠먹기로 강남 차지하려고 지금 조사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들만 가지려고. 남이 뺏어가는 거 꼴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뜨리시라고. 보시면 편법 이렇게 합니다. 자, A가 B군의 이 아버지인데 이 은행한테 지금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근저당 설정. 근데 이 아버지가 근저당 부채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해주고 아들은 그 증여로 이렇게 채무를 승계해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매수보다는데 은행한테 이렇게
변제를 해주니까 은행이 옳시거나 좋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B의 조부인 이제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예요. 자, 그리고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초등학생한테 현금 증여를 해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게끔. 그리고 이번에는 토지 취득 둘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토지 취득. 부친 C와 공동 취득이라고 써있죠. 불법 증여를 통해서 토지 주식을 취득한 사례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과 9억 이하 실거래가 호가 추이. 여러분들 최근에 음마 22억 5천에서 22억 5,750인데 지금 22억 호가가 지금 23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24, 5억, 6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20억에 나와봤자 거래도 안 해요. 안 돼요. 누가 사겠습니까? 20억. 대출도 안 되는데. 자,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21억 5억만. 근데 지금 20억. 오히려 이제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누가 이걸 사겠어요? 존말할 때 10억으로 내놓으세요. 여기는 10억을 또 내놓으시고 그러면 사가겠죠. 자, 송파구 올림픽 기자선수촌 정말 많이 떴죠. 34평. 예, 16억 9천, 약 17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호가가 그전에는 18, 19, 20억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던 게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왔죠? 자, 이게 이제 시간 조금만 흐르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9억 원 이하 아파트,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 8억 2천이었던 게 지금 호가가 1억이나 비싸요. 9억 3천. 말이 됩니까? 자, 이매치는 7억 9천만 원짜리가 8억 8천. 중계주공 5단지 7억 2,500짜리가 7억 7천. 홍재원 현대 5억 8,500이 6억 3천. 자,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 한 2, 3천까지 호가가 높죠. 아직도 높아요. 아직도.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고가 아파트를 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9억 이하도 세게 때리시라고요. 9억 이하도. 오히려 서민들의 주택 가지고 장난 못 치게끔 만드시라고. 갭투자 금지시키고 9억 이하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도 전부 전세대 자금대출이나 모든 대출 금지시키시라고요. 6억 이하 전세자들 고가 아파트 집 샀다. 뭔 말이냐? 지금 이거 6억 이하가 파란색이에요. 좀 줄었죠? 전세가. 줄었다는 얘기는 집을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9억 원 초과 지금 자 2010년이고 2019년 9억 원 자 초과한 것들 14억까지 정말 갈수록 늘어났고 14억 초과인 것들도 어때요? 이렇게 비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돈 많나 봐요. 집값도 같이 뛰는데 고가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별 신규 임대사업. 그러면서 임대는 또 엄청나게 아까 제가 비싼 아파트도 임대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총 147만 9천. 지금 10월 기준입니다. 약 150만 정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불법 증여. 증여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 폐지시키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만 없애도 매물은 넘쳐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먹힐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래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그러면 정권 내놔야죠, 뭐, 그러면.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또 집값이 나중에 하락하면 그때 또 주택임대 사업 살리는 거예요. 뭐, 쳤다 뺏는 게 어딨냐고요? 왜요?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정책은 달라지는 건데요. 세계 주요 도시 여기 보시면 서울이 제일 높아요. 11.2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14.8이에요.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 PIR 규모가 거품이 심합니다. 중국 도시 몇 개 도시 빼고는 세계 1위예요. 1위. 최근 1년 서울 PIR 규모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올해 3월달까지 14가 넘잖아요. 얘가 한 현재는 거의 15 가까이 됐을 거예요. PIR 규모가 14.3이란 얘기는요. 먹고 쓰지 않고 저금으로만 100% 14.3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런던 8.5년, 뉴욕 5.7년 정말 미국에 비해서는 거품이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서 박미 지금 집값 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데요. 최고예요. 부동산 쪽에서. 집값에 대한 중요한 상식. 집값은 지역별로 순환 사이클을 형성하며 엇갈리며 폭등 나간다. 그래요. 엇갈리면 폭등합니다.
또 폭락도 하고.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통계와 확률, 빅데이터이지 감정적 요소가 아니에요. 집값은 지역과 상관없이 상승할 때 잘 보세요. 30에서 150%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 20에서 60%까지 폭락도 합니다. 폭등이 폭락보다는 좀 높지만 폭락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 상승보다 월등하게 높지는 않아요. 부동산 투자를 상수장에 사거나 바닥장에 팔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자, 여러분들 이 말 잊지 마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한번 오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당장 가셔서 사세요. 그 말 하지 마시고, 댓글에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사시라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과 대중심리입니다. 이 딱 두 개예요. 자,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정부가 안 잡으면요 계속 폭등한다고요. 부동산 추락, 아우 시원하게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청룡열차에서 떨어지는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 그러기 전에 빨리 집값 많이 오른 사람들은 던지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제반 여건은 좋지 않은데 부동산만 온 국민이 투기 세력이 되어 상투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복귀해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은 100% 큰 폭으로 떨어졌으므로 한번 오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상승론자의 근거 없는 궤변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